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오늘 벌써 트레이닝 방법론 3강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면서 목을 너무 이렇게 숙이고 있었더니 목에 담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고개 막 너무 숙이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높여놓고 하세요. 이렇게 독서대를 이용한다거나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격증 따지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신경 쓰셔서 공부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운동에 대한 준비 운동, 본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이제 근육이에요, 근육.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도 그리고 좋아하는 근육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근육의 이름들과 운동들을 좀 알아봤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생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우리 근수축의 종류입니다. 근육이 다 수축하는 게 짧아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할 때 보통 수축이완, 수축이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근수축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아는 게 트레이너로서 아니면 필라테스 강사로서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근수축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의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근수축의 종류를 잘 알고 있다면 회원님에게 조금 더 알맞은 운동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수축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척성,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성, 세 번째는 등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보기가 어려운 이 등속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퀄이에요.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 속성이잖아요. 여기서 속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 속성 수축은 근육이 같은 속도로 수축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수축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왜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축구 선수들, 그리고 농구 선수들, 프로 운동 선수들이 재활하는데 웬 이상한 기계 같은 데 앉아서 그 레그 익스텐션 차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까요? 기계에서 하는 운동을 등 속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기계가, 그건 기구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엄청 비쌌어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1억에 가깝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요즘에는 조금 싸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덱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비슷한 종류의 그런 운동기구들을 좀 만드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다치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한 번쯤은 이제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얘는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일정한 속도로 힘을 내는 수축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할 수가 없죠. 같은 속도로 힘을 내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개인 운동을 하면서 많이 보는 이 등척성 운동하고 이 등장성 운동이에요. 등척성은 제가 등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척이 그냥 수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척성은 길이의 변화 없이 힘을 내는 수축입니다. 자, 이거의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등척성 운동의 정말 대표적인 운동은 플랭크가 있습니다. 플랭크는 이렇게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플랭크는 딱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이때 근육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하지만 힘은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거운 이마트나 코스트코를 가서 장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장바구니를 큰 걸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때 요게 장바구니,
이때가 등척성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등척성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등장성이에요. 등장성은 이건 길이 변화가 있는 수축입니다. 길이 변화가 있으면서 힘을 내는 수축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짧아졌을 때도 힘을 내고 근육이 길어지면서도 힘을 냅니다.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수축 이완. 수축하고 이완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이완이라는 거는, 자, 특히 보디빌딩 관점에서 이 이완이란 건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근육은 늘어나면서도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턱걸이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여기서 버티다가 이제 천천히 내려오면 이 광배근이 쭉 늘어나면서 뭔가 힘든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등장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입니다. 자, 등장성 수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단축성 수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수축이에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내는 수축.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장성 수축은 길어지면서 하는 수축이에요. 사실은 보디빌딩에서는 이 신장성 수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축성으로 수축하는 것보다 신장성으로 수축할 때 더 많은 힘을 낸다고 해요. 자, 더 많은 힘을 낸다는 거는 더 많은 부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부하가 있으면 더 많은 근육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근육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이 신장성 수축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 알아두시고 운동할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뭔가 이게 쭉 늘리면서 계속 버티면서 힘을 쓰면 더 운동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원래 저희가 운동 생리학 있었잖아요. 필기시험에. 거기에 이제 보기로 나왔던 그 기출문제 중에 보기로 나왔던 문장을 제가 여기 빼놓은 건데,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게 더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지도자가 되시는데 이 정도 생리학적인 근육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근섬유 타입을 볼 거예요. 근육이 다 똑같은 근육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근육 안에도 이렇게 땅 따먹게 하듯이 하나는 빠른 수축을 하는 거, 하나는 느린 수축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위에는 색칠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백근이라는 근육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건 적근이에요. 자, 이 하얀색은 뭐냐면 이거는 속근이거든요. 얘는 근육이 약간 하얀 빛을 띠고 있대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적근은 이거는 지근이라 그래요. 지근은 뭐냐면 이 지글지글 그게 아니고, 지근은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근은 이건 지구력이 없어요. 대신에 힘을 한 번에 내기 좋습니다. 파워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근은 아무래도 속근보다 지구력이 좋으니까 파워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이 백근에 비해서인 거예요. 제가 위에는 하얀색 빈칸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적근, 지근은 이거는 피가 많이 가요. 그리고 백근은 피가 많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혈류 공급량이 많은 게 적근이에요. 피가 많이 간다는 거는 이 에너지 공급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신에 백근은 피가 많이 안 가서 이게 하얀색으로 이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근이고, 그래서 적근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지근은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빨간색. 자, 피를 많이 받는다고 했죠.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서 빨간색으로 보인다.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다. 자,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으니까 피를 많이 공급받고, 그래서 이 산소들을 저장하는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타입 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슬로우 트위치라고 해요. 그냥 느린 섬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근의 특징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타입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근섬유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속근을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자, 속근은 타입 2 머슬 트위치라고 하고, 이거는 패스트, 빠른,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속근은 타입 2라고 부르고, 그리고 패스트 트위치입니다. 패스트, 이게 빠른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얘도 속근인 거예요. 얘는 짧고 빠르게 수축할 수 있는 근섬유예요. 사실은 뭐 약간 19금으로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짧고 빠르게 수축할 수 있는, 짧고 빠르게 하고 끝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이제 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가 별로 안 가는 거예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낮아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 백근. 근데 이제 에너지 공급을 계속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TP라는 이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 그리고 글리코겐의 함유량, 이것도 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빠르게 수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운동 시 자주 사용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또 한번 들어두세요. 이 근육 안에 속근인 근육, 뭐 지근인 근육,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뭐 포스처 근육이라고 해서 뭐 그런 근육들이 이제 지근 섬유가 많은 근육들인데, 이 하나의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비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근이 많은 근육도 있고, 그리고 속근이 많은 근육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는 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빠른 친구들은 속근이 많은 건데,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좀 속근의 비율이 높게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신기하게 트레이닝으로 이 비율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5%였던 사람이 뭐 50%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주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떤 타입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뭐 스트렝스 운동을 할지, 뭐 파워 운동을 할지, 아니면 뭐 지구력 운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정해주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운동 전문가, 운동 지도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육에는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그냥 띡 하고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근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근방추, 골지, 건기관, 관절, 수용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외우시고 까먹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이제 트레이닝을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까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운동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옛날에 배운 건데 나 이거 왜 기억 안 나지? 이러면서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다 그래요, 다. 저도 자주 까먹습니다.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이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용어도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쳐가면서
점점 편해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걸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모른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그냥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와 관련된, 정의와 관련된, 그리고 기능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또 가볼게요. 자, 금방추는 이거는 근육에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근육이 쫙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 뭐라 그랬죠? 신장성 수축. 근데 신장성 수축을 쫙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이게 툭 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쫙 늘려서 먹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늘리면 어떻게 돼요? 톡 끊어지잖아요. 근육도 그럴 수 있어요. 근육 파열이 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방추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 늘어나는데 이 근육이 다치지 말라고 야 그만 늘어나 하면서 힘을 확 빼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금방추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걸 보면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고 과도한 신장을 억제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걸로 예를 들어드렸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발목을 다치잖아요. 발목을 다치면 보통 이렇게 안으로 접질려요. 그 인벌전이라고 하는데 안으로 접질리는데, 그때 이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접질리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물리적으로 발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금방추가 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탁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이 수축을 한 결과로 발목이 만약에 뭐 50도 가던 걸 얘가 한 40도만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다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발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발목 바깥쪽을 좀 한번 잘 풀어보세요. 정강이 바깥쪽 한번 만져보시고 폼롤러 해보시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를 풀어주고 운동을 좀 해주셔야지 발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골직원 기관이에요. 얘는 영어 이름으로 GTO라고 해요. 얘가 뭐 풀 스펠링은 골지 텐던 올간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뭐 알아두시진 않아도 되고, 제가 이 GTO를 갑자기 왜 얘기했냐면 그 그레이 티처 오니즈카 있잖아요. 그거 맞나요? 그 일본 드라마 있는데 거기 GTO라는 옛날에 그 만화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이거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골직건 기관이에요. 금방추는 근육에 많았는데 이 친구는 힘줄에 많아요. 이 T가 텐던이거든요. 텐던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에 이 골직원 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힘줄이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갈빗대를 뜯잖아요. 그러면 갈빗대의 그 끝에 뼈에 딱 붙어 있는 굉장히 질긴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텐던이고 우리 몸에도 그런 텐던들이 있습니다. 그 텐던들에 많은 게 골직원 기관이고, 이 골직원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금방추랑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수축을 방지해줘요. 이 골직원 기관이 활성화되면은 이 수축이 잘 안 됩니다. 얘는 수축을 방지하잖아요. 그 수축을 못하게 하려면 이 수축이 되면서 이 장력의 변화, 그러니까 근육의 텐션이 변화하는 걸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감지를 해서 과도하게 수축하면 더 수축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세 번째 이제 관절 수용기가 있어요. 관절 수용기는 이름에서부터 관절이잖아요. 그리고 수용기, 뭔가를 이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절 수용기, 관절 안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관절의 각도나 가속도, 뭐 압력 변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뒤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또 다음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합격하는 공부합시다. 화이팅!